참 제가요 한 사람 너무 이게 저 비판하기 싫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 비판하면 또 이제 뭐 저한테도 또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또 압력도 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참을 수가 없는 게 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의 행동을 보면 제가 납득하는 선에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행동들, 언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거지만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주 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서 제가 그걸 못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끝까지 뭐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직 그냥 한동훈 위원장만 패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중국에 지금 그 시장 자격으로 지금 가서 중국하고 외교 활동하는데 왜 가서 맨날 지금 또 한동훈 위원장 또 까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수 있을 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이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죠. 행성이라는 거는 그 항성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그걸 이제 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아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항성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고 도는 행성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인데 이게 이탈해 버리면 그냥 미아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한동훈 너 왜 윤석열 대통령 저 이게 그 주변에서 뱅뱅 안 돌고 왜 지금 저 따로 노느냐? 그 이야기 하려고 또 이렇게 또 이 저 지구과학을 또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근데 보통 그 항성이 태양이잖아요. 네. 태양은 이제 그 자체 발광력, 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수소나 헬륨 에너지를 발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성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지구 같은 걸 행성이다. 행성이다. 행성은 이제 자체로 발광은 못하죠. 근데 빛을 받아서 이게 반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 발광체, 반사체 이런 구별도 많이 하는데 네. 아마 이제 그 저는요 홍 시장은 그럼 이게 뭐에 해당될까? 순서가요 제일 이게 발광이 항성이죠. 명왕성 아니에요? 태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동훈이 그래 행성이고 지구. 네. 근데 저는 홍준표 시장은 항성, 행성 밑에요. 네. 달과 같은 게 있어요. 네. 달 같은 거. 네. 이거 이렇게 위성이랑 위성. 위성 그 정도 존재입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항성이라 봐요. 네. 자체 발광체입니다. 대통령.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여러 후보 중에 행성을 지구를 있죠. 그렇죠. 근데 홍 시장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한동훈 주위에 도는 위성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네. 본인에게 위성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게 지지도입니다. 이런 분이 뭐 행성이 어떻고 저쩌고 이게 떠들 때가 아니고요. 네. 저는 두 가지가 나쁘다 봐요. 하나는 이제 본인이 지금 외교 무대 가 있습니다. 네. 아니 중국의 사천성 네. 성도에 가가지고 뭐 공항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까지 가서 한동훈 위원장 공격에 전념하는 거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 전에 본인이 이제 더 이상 한동훈 비판 안 하겠다. 네. 이걸로 이게 마지막이 됐잖아요. 근데 또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게 저는 아주 나쁘다 봐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중국 악극 병검을 보면서 가서 뭐 쇼를 보는 모양이죠. 병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이 떠올랐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이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다.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변검이 아닌가요? 이분은 뭐 지난 대선 붙을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또 씹더니 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또 한동훈을 그렇게 씹고 저는 오히려 변검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홍 시장이 변검이 아닐까. 왜 여러분 저 중국 그 보시면 갑자기 막 휙 돌리면 휙 바뀌고 하는 게 그게 변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이게 변검이라고 하는 게 얼굴을 바꾸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뭐 정치권에서 뭐 바꾸는 분 많죠. 근데 과연 홍 시장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걸 좀 생각이 들어요. 저게 자막을 피는 다시 한번 주본 자막을요. 네. 저게 누굴 겨냥했냐? 한국 정치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밑에 잘 보면요. 이번 총선에 많이 퇴출되었다고 했거든. 아, 이거는 이번 총선에 민주당 다 이겼잖아. 다 알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 내부 분열하는 국민의힘 많이 쳤으니까 이게 문제인데요. 저는 홍 시장이 대표적인 병검이죠.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비유만 들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좀 필요하고 도움 될 때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춘향이라 그래요. 네네.
근데 조금 이게 박 대통령 거리를 두야겠다. 이럴 때는 향단이라 그래. 와, 본인이 필요하면 여기 춘향이다가 네. 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막 그때 퇴출 당에 쫓겨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이게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래. 향단이다. 그러니까 춘향이 향단이 춘향이 향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남자도 그래. 윤 대통령 있잖아요. 요즘 필요하니까 이몽룡이래 갑자기. 옛날에 방자야. 야, 옛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몽룡이 그 밑에 그 방자 있잖아요. 네네. 이랬다가 갑자기 또 필요하니까 이몽룡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바뀌어가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저는 병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 많이 또 씹으면 또 연락 올 것 같아서 많이 씹지도 못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 지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금 원내대표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도읍 의원, 부산 4선이죠. 김도읍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습니다.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아마 이제 내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김도읍 의원한테 이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나서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어쨌거나 이제 이철규 의원 쪽으로 지금 사실은 대세가 좀 기우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당내 좀 비판이 좀 있습니다. 왜냐 이분이 사실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이제 사무총장을 했잖아요. 그때 그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했는데 바로 또 인재영입 위원장을 했어요. 또 이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재영입 그렇게 썩 성공적이었냐 저는 별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원내대표를 나선다 그러니 과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겠죠. 과연 그게 아마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이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뭐 이철규 의원 아직 지금 뭐 공식 출마 선언하지 않았지만 글쎄 이게 이제 뭐 과연 이렇게 잘 갈지. 근데 이제 뭐 저쪽도 박찬대 혼자 하니까 그냥 나머지 우르르 하니까 또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또 처지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방송에서 네, 당 대표는 이제 그 나경원하고 김태호가 경선하면 좋겠다 네, 네, 이랬고요. 그다음에 이 원내대표는 이제 이거 이철규 네, 하고 이제 이거 김도읍 의원 두 명이 경선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봤는데 뭐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하면 거의 이제 그 박찬대처럼 네, 우리도 이제 이거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는 안 보는 게 지금 이제 어차피 6월달 되면요. 네. 두 개가 전쟁이 벌어지고 두 개가 그렇죠. 전쟁 벌어지죠. 저쪽은 이제 그 특검법 특검법 하죠. 바로 이제 그 최상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법까지 밀어붙여 갈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아까 봤잖아요. 사법 리스크 재판이 급진전되고 있잖아요. 즉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이 특검법 이 두 개가 강대강으로 엄청나게 충돌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싸우려면 대통령실과 당이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한 몸으로 방어해야 되잖아요. 육탄 방어라도. 그 점에서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이철규를 원한다면 뭐 저로서는 이게 대안이 없지 않나. 네. 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철규 의원이 좀 본인의 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 하나 좀 저는 참 지적하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골든 버튼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정치인들 중에서 100만 명이 된 사람은 아마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 그 정치 성장을 이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꽤 성장을 했어요. 예전에 뭐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송가혁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이걸 잘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만큼 확보한다는 거는 이 메시지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접하는 분들하고 빨리 이게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지지자들하고. 근데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이 SNS를 안 했어요. 그러더니 메시지 전달력이 너무 속도가 늦어요. 왜냐 본인이 이번에 4월 10일 날 투표 독려하는 메시지를 5번인가 7번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이냐 국민의힘에 줘서 국민의힘 계좌로 이렇게 뿌리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달 속도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SNS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저쪽은 저렇게 막 SNS 유튜브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력을 쏟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용하게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게 참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이번에 총선에 보니까 제대로 하는 거는 원희룡. 네. 원희룡은 이제 그 계속 유튜브로 아우 엄청나게. 공개를 했죠. 네. 나경원도 사실 많이 했어요. 예. 원희룡 많이 보더라고요. 네. 지금 구독자 보니까 29만 6천이네. 어허. 원희룡. 네. 앞으로 이제 이재명이는 재판할 때도요. 음. 재판할 때 잠깐 판사가 10분 쉬었다 하거든요. 네. 그때도 유튜브 올리더라고요. 아, 중독이에요. 재판할 때도. 중독이에요. 근데 차량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실수 사고도 나지만 이런 데 그 필요하다 봐요. 네. 요즘은 이제 직접 소통이 중요하니까. 음.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도요. 네. 특히 국민의힘의 공식 유튜버 있잖아요. 네. 아, 그건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네, 너무 좀 심해요. 제가 가서 혼자 해도 저 정도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안 봐요, 안 봐. 그래서 뭐 저는 몇백 명 수준이에요. 옛날에 한동훈 위원장 오니까 조금 늘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뭐 회의 같은 거 중계하면 거의 100명 뭐 도대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그 소통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이 들고 음. 우리 그 어벤져스는 보니까 65만이네요. 네. 빨리 이게 이재명보다 적어서 아, 되겠습니까? 오늘 좀 충격받았어요. 빨리 이게 이재명보다 못하다는 게 진짜. 어벤져스는 100만 아, 가시고요. 네. 근데 서정욱 TV는 이재명하고 비교는 아직 안 되고 네. 제 당면 목표는 쪼민입니다. 쪼민. 조민이 뭐예요? 아, 조민. 조민이가 42만인데요. 아. 저는 26만 2천이에요. 네. 3개월만 26만 2천인데 일단 이게 조민 42만을 좀 넘기되니까 네. 오늘 이제 방송 보시는 그 분들이 한 명씩만 더 들고 오면 되잖아요. 네. 65만에 한 명씩만 더 들고 오면 130만입니다. 네. 저도 이게 26만에 한 명씩만 더 들고 오면 52만이잖아요. 네. 이렇게 좀 한 분씩만 구독자분께서 좀 이게 우리 그 좋아요가 아니고 구독을 좀 구독. 기존 구독자가 한 분씩만 남편은 부인을 데리고 오고 아니면 이게 여자친구 누구든 한 명씩만 좀 데리고 와달라 이걸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또 PPL. 빨리 이게 100만 돌파하십시오. 100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제 우리가 이번 선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SNS가 정말 선거에 굉장히 절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선거 운동이요. 열심히 이 마이크 들고 해봤자 듣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근데 이제 SNS나 이런 걸로 할 경우에 출퇴근하는 분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파들이 판판이 져버립니다. 지금요, 우리 나중에 한번 공식 제기하겠지만 김어준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짜리 빌딩도 샀잖아요. 거기서 지금 방송국 만들어 놓고 지금 뭐 거의 거기는요 실시간 접속자가 요즘 한 30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조회수가 100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매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탄탄함이 유지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그게요 정말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 정치에서 SNS를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권 내에서 SNS 파워, SNS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뭐 그런 거 갖고 해 이럴 게 아니라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그만큼 서로 간에 어떤 소통하고 해야만이 그 뭉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정욱 TV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요즘 좀 이 선거 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주춤합니다. 사실은. 주춤하고 또 줄어든 경우도 많고.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힘이 뭉쳐져야지만이 우리가 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정말 결전의 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027년 대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총선 겼다지만 그래도 이 기말고사는 지금 대선은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네. 의원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다. 네. 그렇잖아요. 의원 내각제는 게 국회 선거제마에 그냥 정부 바뀌죠. 네. 우리나라는 게 대통령제고요. 원래 갈수록 그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결정적인 전투는 또 있다. 네. 봅니다. 네, 어쨌거나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할 거면 더 이상 이렇게 본인이 이게 아니라 이번에 SNS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듯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 활동상들을 좀 더 재밌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재밌게 만들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현대 정치는요, SNS 정치입니다. 이제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고 좀 힘든 시기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이 지원 때문에 저희들이 참 버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님께서는요, 이현종님, 서정옥님, 한 위원장과 윤통 회복의 가능성이 있긴 한 걸까요? 한 위원장에 대해서 홍준표, 심평 쏟아지는 거북한 비난들 윤통을 대변할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보면서 버틸 수 있을지 힘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뭐 전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럼요. 네. 충분히 그 회복 가능한 사입니다. 네. 근데 옆에서 자꾸 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심평 그 양반은 무슨 대통령 무슨 뭐 멘토라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 말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무슨 뭐 조국이 또 이렇게 막 뒤세웠다가 뭔 주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관종이에요, 관종. 더 이상 이 심평 변호사 여러분 이야기에 진짜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양반 우리 편 아닙니다. 조인숙님, 서정욱 변호사님과 이현종님 항상 응원합니다. 한 전 장관님도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재용님,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소울님, 나는 무식한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한마디 한다면 지금 보수 우파의 국민의힘은 마치 이민자 신세와 같습니다. 하루속히 정착할 곳을 찾아주는 정치인,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중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둥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음에 캐츠님, 윤석열, 이철규가 김경률, 한문경 영입한 겁니다. 자통당류 헛소리 그만 좀 하시고 좌파 아유 이건 좀 너무 좀 심하신 말씀하셨는데. 네, 김창농님께서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탑클래스님, 김경률이 한동훈 입이면 심평 홍준표는 윤통 입인가요? 신의 한수 지지자들 어지간히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엔 조경님, 탑클래스님 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옥경님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명희님, 국민들은 잡범들이 만나서 연태고랑주 마시든지 더 비싼 술을 마시든지 관심 없습니다. 제발 두 잡범들 국민들과 똑같은 자태로 심판의 주임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고요. 조영진님께서는요, 홍 시장님을 대우하기 싫네요. 그 정도 연세가 되었으면 많이 수고하신 한동훈 위원장님께 그저 애 많이 쓰셨다고 덕담이나 좀 하시지 나이값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네, 사람 안 바뀝니다. 탄산수님, 현정님 요즘 뉴스나 어벤져스 특정인 대변인 모드라 저도 잘 안 봤습니다. 반윤 채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윤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뭐 지적하는 거 비판하는 게 그게 윤 대통령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못 되라고 하는 이야기인 걸로 보이십니까? 그리고요, 우리는요, 그 무조건 뭐 잘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하는 거 지적해야죠. 지적해야지만이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무조건 하면요 그냥 나쁜 길로 다 갑니다. 사실 저희가 이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말 들어야지 뭐 말하는 사람이 잘못이다.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활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네, 자 탑클래스님, 서정욱님, 한동훈이 도대우 자른 거 국민의힘 당헌 당규 위반이라 자른 거예요. 5.18 정신을 계승하고자 당헌에 있는데 북한 소인을 주장하는 도태를 어떻게 공천을 유지합니까? 라고 또 하셨고요. 비뉴님 고맙습니다. 캐츠님, 용산 비선 김동조, 강원 이기정, 강기훈 유튜버 출신이고 인사도 건드리고 여사가 한동훈 까라고 지령도 내린다고 하는 기자들 다 압니다. 라고 또 뭐 이야기를 또 주셨네요. 예, 탑클래스님, 서정욱 씨가 요거 아까 했고요. 성은님 고맙습니다. 공명우서님 고맙습니다. 아침에 살림, 한동훈님 안 보이셔서 국힘 탈당합니다라고 하셨고요. 탑클래스님, 이현정님, 신의 한수 등 보수 유펄이 한동훈 아버님 무덤까지 찾아가 사진 찍고 그런 일까지 했어요? 가족들 신상 까발리고 조롱한 거 아시나요?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제정신인 사람들이에요 진짜. 정말 이 양반들 정말 저 누굽니까 저기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뭐 저 열린공감 TV인가 쟤들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도대체? 참 기가 막히네요. MJK님, 이준석 선거법으로 아웃되면 비례 천하라면 자동빵 나가리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요. 아리아리님, 한동훈 위원장이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탑클래스님, 전 목사 집회에 박영선 참여한 사진 커뮤니티 돌고 있더군요. 둘이 예전부터 끈끈한 사이라고. 그럼 전 목사가 좌광훈이죠 하고 또 이야기하셨고요. 개츠님, 윤석열이 홍준표 만나서 한동훈 뒷담화 한 거 다 알아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좌파님께서 이현종님, 서정욱님, 제발 한동훈이 좌파라는 가장 오해받는 게 김경률입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가 좀 문제가 있죠. 탑클래스님, 한동훈 에센스 하면 자기 정치한다고 또 까겠죠 라고 하셨고요. 제니스님, 윤석열이 자기 업적 얘기 안 했다고 한동훈이 화가 많이 났다면서요 라고 또 하셨습니다. 아침에 살림, 어벤져스 200만 가자 라고 하셨고요. 네, 조아래님께서
잠시만요. 조아라님께서 한동훈 위원장님 SNS 하시면 난리 날 텐데 이현종 서정훈님 응원해요라 하셨고요. 그다음에 JJ님 이현종님 서정훈님 바른 소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좀 내려주실까요, 감독님? 다 됐습니까? 아까 저 일본에서 또 한 분 응원하셨는데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제가 일본말을 못 읽어서 또 멀리 일본에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일본말 저 이름 배워서 다음번에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체리공님께서 대북 송금이라는 이야기로 또 사행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저 서변호사님이 한번 좀 띄워주세요. 대단한 브라더들이네. 북으로 싸그리 보냈으면 좋았으련만 송구만 도는 그분이 모르쇠로 일관 금도를 넘은 중재인은 발악을 하는구나. 법은 이제 일합시다 좀 라고 또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체리공님 사행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 3시에 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